자, 오늘 공부했던 내용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주택임대차는 지난주에 한 건데 복습하는 차원에서요. 차임 등의 정액 청구에 대한 제한 규정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했는데, 좀 이게 옛날에 기출문제인데요. 이게 뭐냐면 옛날에는 2년밖에, 원칙은 2년이었잖아요. 계약기간이. 2년 끝나고 재계약할 때는 5%보다 더 올릴 수 있다 이 말이죠. 시세만큼. 지금은 2년에다가 계약갱신 요구를 해서 2년 더 연장되는 경우에는 5%밖에 못 올립니다. 계약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됐다면. 근데 법무부 유권해석에 의하면 2년 지나가지고 다시 재계약을, 다시 계약서를 쓰면 5%를 초과해서 올릴 수도 있답니다. 그 대신에 또 2년 후에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도 있다. 자, 어쨌든 그러면 계약기간 끝나고 새로 계약할 때는 5% 초과해서 올려도 된다는 취지라고요. 예. 예. 예, 예. 자, 그 다음에 자연인 적용된다 해서 X라고요. 이건 적용 안 되기 때문에 5% 초과해서 올려도 된다. 2년 끝나고 다시 계약할 때는. 다만 지금 현재는 2년 끝나고 임차인이 계약 갱신 요구를 해서 갱신되는 경우는 5%밖에 못 올려요. 자연인에 한하여 적용된다 했는데, 원칙 자연인만 적용되는데 예외 법인도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는 예외적으로 적용되죠. 중소기업도 적용되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 잘 몰라도 한하여, 뿐, 만, 제가 와이프한테 당신만 사랑한다니까 사기치지 마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만, 뿐, 절대로 이런 말 들어가면 거의 그건 틀릴 지문이 가능성이 높다. 무조건 틀린 건 아니지만 거의 80% 이상은 X다. 왜? 예외 없는 규칙은 없다. 민법에도 보면 항상 다만 법조문에 이렇게 다만이라고 돼 있죠. 예외가 있죠. 그래서 하나여 해서 X입니다. 예외적으로 LH나 중소기업 이런 거는 적용이 된다. 원칙은 적용 안 되는 게 맞지만. 답은 3번이 옳은 내용인데요. 당년 배당 채권자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서 채권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저당권자, 건저당권자, 전세권자, 등기된 임차권자 이런 경우는 배당 요구 안 해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등기가 됐다 하더라도 당년 배당 채권자에 속합니다. 배당 요구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확정 판결문을 가지고 있는 경우 최우선 면제, 우선 면제 받으려면 배당 요구해야 된다 했죠?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임대인이 계약 해제로 인하여 주택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임차인이 그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했는데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사항이냐면 4번에 갑과 을이 있고요. 을이 매매 계약을 해가지고 을이 매수인입니다. 매수인이 이제 소유자가 됐다고요. 등기까지 해가지고 소유자가 됐는데 여기에 세입자 A라는 사람이 세를 들어갔고 A가 대항력을 갖췄다고요. 대항력을 갖추고 났는데 매매 계약이 해제됐어요. 해제되면 원상회복가 뭐가 있죠? 다시 소유권을 갑한테 돌려줘야 된다고요. 근데 갑한테 다시 소유권을 돌려주고 갑은 받은 돈 돌려주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A가 소유자가 을이었다가 갑으로 다시 바뀌었다고 매매 계약이 해제돼 가지고, 그러면 이 갑한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있다는 이야기예요. 갑이 너 나가라 하면 나 계약기간 2년 했기 때문에 못 나간다 이렇게 버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항할 수 없다 해서 X예요. 기출문제입니다.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가임대차도 적용되지 않는다.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 그 제가 현업을 할 때 중국 동포들 대상으로 무보정 월세 계약할 때는 일시사용 임대차 이렇게 적었어요. 그냥 임대차 계약서가 아니라.
그러면 최단기 존속기간 적용 안 된다는 이야기죠. 3개월 했어요. 3개월. 계약기간 3개월.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번) 매수 신청 대리 틀린 것인데 지방법원장에게 해야 되고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등록관 정해하고요. 자,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 실무 교육 암기 프린터 53번 까만 별표 누구라고 했어요? 지방법원장이 아니라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받아야 된다 했죠? 근데 그 공기업 X라고 돼 있다고 했잖아요. 암기 프린터 53번 지정 승인을 요청할 수 있는 것 법원 행정처장입니다. 지방법원장 X. 2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은 매수 신청 대리 하려면 개업공개사가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두 사람 다한테 당신만 사랑한다. 내가 두 사람한테 둘 다 내가 낙찰받아 줄게. 상담 및 권리분석보수 50만 원 내놔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했죠. 1등 한 명만 뽑는 게 경매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5번 개업공개사는 매수 신청 대리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터 예규에서 정한 보수표의 범위 안에서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이때 보수 외의 명목으로 돈 또는 물건을 받거나 예규에서 정한 보수 이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옵니다. 근데 이게 논리적으로 보면 X지만 매수 신청 대리 규칙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상이라고. 일반 사회에서는 이상, 초과 이거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법정 보수가 100만 원인데 100만 원 이상 받아서는 아니 된다. 이 말은 100만 원도 받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논리적으로 보면 초과라고 해야 되는데 예규 규칙에 이상이라고 돼 있다고요. 악법도 법이라고 법조문에 이상이라고 돼 있으니까 오라고 해야 되겠죠. 논리적으로 보면 초과인데 어쨌든 매수 신청 대리 규칙 예규에는 이상이라고 돼 있다고요. 또 너무 깊이 생각해 초과라고 해서 X 하지 마시라고요. 5번. 공인중개사법에는 이상이라고 안 돼 있고 초과라고 돼 있죠. 3번 틀린 것입니다. 주택임대차입니다. 주택임대차 틀린 것.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이 법 시행 전에 임대인이 계약갱신 거절을 하고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번) 임대인 직계 존속 비속을 포함한다. 즉 임대인이 목적 주인이 직접 산다고 나가라고 해놓고 갱신 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 거절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 주인이 직접 살아야 되니까 나가라 세입자한테 해놓고는 주인 직접 안 살고 다른 데 세를 놓으면 손해배상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세 안 놓고 계속 비워놓으면 손해배상 안 해도 돼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은. 그 2년 더 살 수 있는데 2년 안에 세를 놓으면 손해배상해야 된다. 손해배상액은 갱신거절 당시 어, 3개월 환산월차임, 그 다음에 임대인이 제3자에 대하여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계약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 2년분,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중 큰 금액, 3개 중에서 큰 금액입니다. 셋 중에서 큰 금액입니다. 예를 들면 한 달 월세가 그냥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한 달 월세가 100만 원인데 집주인이 다른 사람한테 더 받으려고 거짓말로 주인이 산다고 내보내놓고는 200만 원에 세를 놓으려고 했는데 세입자 갑자기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집값이 내려가가지고 오히려 손해보고 세를 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대로 100만 원에 또 세를 놓을 수도 있죠. 그대로 100만 원에 세를 놨다 하더라도 3개월간 환산월 차임이니까 300만 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만약에 200만 원에 세를 놨으면 차액이 얼마예요? 기존에 받던 거하고 새로 받는 거하고 차이 나는 게 100만 원이죠.
그거 24개월분 2,400만 원. 그리고 실제 손해 입은액 세 개 중에서 적은 금액이 아니라 큰 금액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미한 과실 안 되고요. 무슨 과실이라고 되어 있어요? 중대한 과실. 법이 아까 어렵다고 했죠. 중대한지 안 한지 판단은 판사가 하는 거예요. 사회통념상 판단하겠죠. 암기 프린트 54번 동그라미 5번 54번에 동그라미 5번 중대한 과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경미한 과실에서 X입니다. 우리 시험에는 어떤 게 경미하냐 중대하냐 판단해라 그런 문제는 안 나와요. 답 4번이 되겠고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거절할 수 있습니다. 5번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2기, 3기가 어디에 있어요? 암기 프린터 30번 맨 밑에 보세요. 30번 맨 밑에 보면 까만 별표 2기 연체했을 때 4번 주택임대차 계약갱신 요구 거절 사유라고 돼 있죠. 그 밑에 3기 차임 연체하면 3개,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4가지가 있습니다. 왜 2기로 했냐, 왜 3기로 했냐 다르냐. 그냥 법을 만든 사람의 아무 생각 없이 만들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4번입니다) 틀린 거 되는데 답 3번입니다. 3번. 권리금 회수는 전대차 관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권리금은 전대차 관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게 지금 아마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좀 나올 확률이 조금 희박해서, 왜냐하면 2020년 8월 현재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상태에서 이 법 시행일인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 동안 연체한 차임에 대해서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했죠. 아까 코로나 때 6개월 월세 못 내도 최대 8개월 못 내도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맞습니다. 2번은 2020년 8월 현재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상태에서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까지 차임을 연체해도 권리금 회수 기회는 보장해 주어야 한다. 3번이 답이고요. 4번은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까지 차임을 연체해도 계약 해지할 수 없다. 2기 연체된 상태에서 총 8개월을 연체해도, 지금은 끝났잖아요. 2020년 9월 29일 이게 지금은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환산보증금이 9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 기회는 보장이 되고요. 계약갱신 요건은 행사할 수 있죠. 9억 초과하면 적용 안 되는 게 뭐가 있다고 했어요? 최우선 면제, 우선 면제, 최단기 존속기간, 임차권 등기 명령, 월차임 전환율 5%밖에 못 올린다. 이런 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9억 초과하면. 9억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게 임시, 표준, 대개, 권해,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암기 프린트 29번 맨 밑에 있습니다. 임시, 표준, 대개, 권해, 요거는 적용이 된다고요. 9억 초과하더라도. 암기 프린트 29번 맨 밑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3번입니다. 계약갱신 요구 등의 임시특례는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했는데 적용됩니다. 임시특례, 임시적으로 특별히 예외적 코로나 때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간 연체한 차임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건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6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답 1번입니다. 이거 1번. 상가는 계약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되면 중간에 해지 안 된다 했죠. 주택은 계약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됐다 하더라도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1번. 지금 요게 여야 합의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게 바로 이거 주택 계약갱신 요구했으면 중간에 해지 안 되는 걸로 바꾸려고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올해 안에 바뀌긴 쉽지 않겠죠. 대통령 선거 있고 이러면 아마 법 바꾸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7번) 분묘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판례 드리고요. 판례. 답은 5번입니다. 갑이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그 토지를 을에게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갑이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했는데, 이때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돼요. 시효 취득의 경우에는 청구한 때부터 지급하죠. 이 5번 케이스, 이게 경매로 낙찰받는 경우입니다. 경매로 낙찰받으면 원래 땅 주인이 묘 이장하겠다 이런 특약을 당연히 하지 않겠죠. 그럼 분묘기지권은 인수되기는 하지만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는 지급해야 된다고요.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분묘기지권은 등기가 안 되는 거죠. 유치권,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이런 건 등기 안 되잖아요. 그 현장 답사 등을 통해서 확인해야지 등기사항 증명서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8번입니다. 1번 저당권, 건저당권, 담보가등기, 압류가 압류는 무조건 소멸합니다. 단 말소 규정권리보다 최선순위인 전세권, 임차권, 환매등기, 가처분 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가등기는 인수됩니다. 최선순위는, 근데 이 대항할 수 없는 경우, 이 말은 후순위, 말소 규정권리보다 후순위면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압류채권에 우선하는 권리는 저당권 등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 즉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인 경우에는 소멸되지 않는 게 아니라 소멸된다. 답 4번이 틀렸어요. 임차권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면 소멸된다 했잖아요. 최선순위인 경우는 인수되고. 답 4번이고요. 5번 유치권자는 매수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 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 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그 피담보 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없다. 유치권자는 경매 신청권은 있지만 우선 변제권은 없다. 답 4번이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환산보증금이 서울에서 9억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은 했는데 답 2번입니다.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을 3개월 이상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 제한 또는 집합 금지 조치를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 사정 변경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요거는 9억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임시, 표준, 대개, 권해 중에서 임시 특례입니다. 임시 특례 적용됩니다.
적용되는 게 암기 프린트 29번에 임시 표준 대개 권해 29번 맨 밑에.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번에 있는 우선 면제, 최우선 면제죠. 1번은 다른 담보물건에 우선하니까 최우선 면제 이런 거는 적용 안 됩니다. 자, 매수 신청들에 대해서 틀린 것인데 답은 3번입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받는 중개실무교육과 매수신청 대리를 하기 위해서 받는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다른 교육이죠. 별도의 교육이죠. 중개실무교육을 받은 지 1년이 안 넘었다 하더라도 매수신청 대리 하려면 다시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5월 달에 다시 이제 진도는 처음부터 나갑니다. 그러나 내용은 조금씩 더 추가될 수 있겠죠. 5월 달에 찾아뵙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